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사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교과서는 139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수립 방법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국제연합은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연합에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한국임시위원단을 조직해 한반도로 보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의 견해와 달리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며 38도선 북쪽으로 위원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에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쪽과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쪽의 주장이 대립했다. 결국 국제연합은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에 국회의원을 뽑는 첫 번째 민주선거가 실시되었다. 헌법은 선거로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자, 이어서 한국임시위원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임시위원단은 한반도의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입니다. 국제연합은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 수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선거를 하려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조직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국제연합은 한국임시위원단을 조직해 한반도로 보냈습니다. 유엔은 한국임시위원단을 통해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계획했는데요. 총선거 실시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자, 미국은 남북한 총선거에 찬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원했습니다. 당연히 선거위원단의 입국을 환영했고요. 반면에 소련은 미국과 견해가 달랐습니다. 남북 총선거에 반대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원했습니다. 소련은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38도선 북쪽으로 위원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승만은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하자고 주장했고 김구는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단독 선거는 곧 분단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는 북한 인구가 적어서 총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했고 남북이 함께하는 총선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제연합은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했고 그 결과 재헌국회가 성립되게 됩니다. 재헌국회란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로서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재헌국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투표 결과 구성된 국회 개원식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과서 140쪽을 보겠습니다. 재헌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광복 3주년을 맞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한편 사실상의 정부가 이미 수립되어 있었던 북한에서도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재헌국회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했는데요. 초대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직접 선거는 구성원들이 한 표씩 행사해서 대표를 뽑는 방식이고요. 간접 선거는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한 다음에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초대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복 3주년을 맞는 1948년 8월 15일에 임시정부의 전통을 잇는 단독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편 북쪽에서도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정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북한 국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남한에서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주장하는 쪽과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쪽에 주장이 대립했고, 북한에서는 총선거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국제연합은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래 교과서 속으로를 볼게요. 5.10 총선거의 선거 포스터에는 왜 막대기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잘 안 보이니까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복 직후에 13세 인구 중 68%가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광복 후에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1974년 중반에는 문맹률이 22.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 쪽에 있는 이승만과 김구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의 주장입니다. 이제 무기한 연기된 회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몹시 기다리지만 잘 되지 않으니 우리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38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의 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김구의 주장입니다.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이때에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욕심을 탐해 국가 민족의 100년 계획을 그르칠 사람이 있으랴. 자, 아래에 이승만과 김구의 글에서 각자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써봅시다. 먼저 이승만의 주장은 무엇이죠? 네, 통일정부를 기다려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하자는 주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김구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 우리의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주장을 보고 내 생각을 써봅시다.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썼어요. 김구의 의견과 같이 북한과 계속 협상해 하나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었다면 서로 분단되어 싸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생각을 교과서에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노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5.10 총선거부터 살펴볼게요. 소련은 위원단이 북쪽으로 입국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네,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봅시다. 재헌국회는 헌법 제정 및 선포를 했고요.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됩니다. 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학습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